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수술 부위에 상처가 낫는 걸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후에 를 제가 직접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고 처방하지 않는 한은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사임당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 중이신 분들은 도대체 병원을 몇 번이나 방문해야 치료가 다 끝나는 건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도대체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사람마다 치료 기간이 다른지,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임플란트의 치료 기간은 환자의 전신적인 건강 상태나 수술 부위 잇몸뼈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먼저 치과에 내원하는 횟수는 임플란트 한 개 기준으로 평균 5번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날에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하고요. 두 번째 날에는 수술 후 꿰맨 실을 풀고, 세 번째 날에는 임플란트와 뼈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서 임플란트 머리를 만드는 본을 뜹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만들어져 온 머리를 임플란트에 잘 맞게 임플란트에 끼워 넣고, 다섯 번째 날에는 리타이트닝을 통해서 임플란트 구조물의 스크류가 풀어지지 않게 한 번 더 조여주고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은 아래턱뼈에서 심는 임플란트는 약 2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요. 위턱뼈에 심는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약 3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뼈와 임플란트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래턱과 위턱뼈의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다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아래턱 잇몸뼈와 위턱 잇몸뼈의 골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래턱 잇몸뼈는 위턱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밀도가 높아서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은 처음 임플란트를 뼈에 심을 때 생기는 초기 고정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래턱은 위턱뼈에 비해서 임플란트 초기 고정력이 평균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더 짧은 약 2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턱 잇몸뼈는 아래턱 잇몸뼈보다 누르고 뼈 높이, 볼륨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턱의 치료 기간이 아래턱보다 더 길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뼈 이식을 하면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까 하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뼈 이식을 한 뼈가 실제로 단단한 뼈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뼈 이식을 안 한 임플란트보다 평균적으로 기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뼈 이식 양이 더 많아지면 치료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었을 때는 또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는 하나씩 심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임플란트는 한 번에 여러 개도 심을 수 있습니다. 전악 임플란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 전악 임플란트는 이 전체를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치료를 말하는 건데요. 보통 위턱은 임플란트 7개에서 10개, 아래턱은 6개에서 9개 정도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들 전체를 하루에 다 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는 분이라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잇몸뼈의 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것 때문에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의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또 많은데요. 재수술의 경우에는 염증이 생겨서 주변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수술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뼈가 튼튼하거나 잇몸뼈가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서의 임플란트 재수술은 처음 수술과 같은 정도의 치료 기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음주나 흡연처럼 수술 부위의 힐링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들을 피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꿀팁이 되겠습니다. 이 꿀팁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가글. 제가 가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가글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하게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글도 적당히 적절히 하면 수술 부위가 빨리 낫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수술 부위의 상처가 낫는 걸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후에 가글을 제가 직접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고 처방하지 않는 한은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처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바에야 그거 안 해도 어차피 잘 낫거든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 기간 그리고 임플란트를 위해서 치과에 내원해야 되는 횟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